안녕하세요.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인 거의창훈입니다.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중심의 가치가 되고 그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이의 희망으로 바꾸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세상은 더욱 빨리 오겠죠.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을 모십니다. 국내 첫 시각장애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포피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로서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4년째라.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몇십 년 더 하셔야죠. 그렇죠. 오늘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셨는데 뭐 네. 세종시는 자주 와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세종시는 처음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딱 느낌이. 별 느낌 별 느낌 다를 네, 게 없죠. 뭐 네. 서울이랑 좀 다른 느낌들은 저는 버스를 타고 항상 오면서 와,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들도 많이 좀 들고 앞으로 발전한 세종시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K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김재왕 변호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4년 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장애인의 어떤 권익 이익을 대변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에서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 문제, 그리고 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나 기표대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뤘었고, 선거 이슈 때 선거 문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렇네요. 예, 수능 시험 이창훈 앵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전맹인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보조기기 사용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뭐 점자 정보 단말기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이런 활동을 좀 했었고, 또 뭐 놀이시설에서 뭐 장애를 이유로 해서 뭐 놀이기구 탑승을 뭐 제한하거나 이런 거, 네, 이런 문제도 좀 다뤘었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뭐 지적 장애인이나 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다뤘었습니다. 정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수능을 봤었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넘었는데 그때는 뭐 보조기기라는 게 딱히 없었고 뭐 점자판 점관 점피를 대표되는 아날로그 기기 그리고 점자 뭐라고 할까요? 점자로 된 문제지 테이프라고 하죠. 테이프. 네. 그걸로만 시험 봤기 때문에 보조기기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고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 수능에서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 한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이 가능해졌군요. 허용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소송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가요? 요즘은요. 요즘에 좀 다루고 있는 거는 주로 놀이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좀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광주 교육 정사례였는데 뇌병변 장애인이 필기 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는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이분이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불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렇게 폭행이나 학대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관련 지자체에서 그 시설 폐쇄 명령이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네. 그 시설 쪽에서 이제 그 처분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 다투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를 대리해서 이 어. 처분은 정당하다. 요런 것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시각장애 청취자들이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 같아요. 문화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아마도 네. 놀이기구 탑승에 대한 거부. 지금 그 뭐 다양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곳저곳 네, 있는데 있죠. 그 소송들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가장 그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용인에 있는 곳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쵸. 네. 예. 땡땡랜드. 네. 거기서 지금 그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탑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러한 내용들을 그 직원들이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안전 가이드북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놀이기구에 탑승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탑승을 제한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게 부당하다. 아니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6월 달에 그 몇 명의 시각장애인 원고와 그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던 비장애인들을 원고로 해서 음. 그 탑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음. 그리고 그 현재 탑승 제한을 두고 있는 가이드북 문구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는 지금 와 있어요. 뭐 와 있고 다음 달 10월 달에 첫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 그런 문구 생각나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런 문구 생각나는데 또 지적장애인들이 놀이기구 탑승 이런 소송도 있었나 보네요. 제한하는 부분도 있었나 보네요. 예, 네. 그것도 사실 시각장애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모와 함께 간 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녀가 네. 그 우주전투기라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는데 그 탑승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북에도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뭐 보호자와 동반해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명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그리고 그 가이드북 문구를 삭제하라는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 판결이 났는데 네. 그 장애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300만 원에 그리고 그때 동행했었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뭐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 가이드북 문구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그 문구를 좀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수정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놀이기구 관련돼서는 외국 사례들도 많이 참고하셨겠어요. 외국은 어떤가요? 사실 그 디즈니랜드 사례를 좀 네. 재판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제한들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신장 제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작용하는데 좀 어려움 있는 신체 조건, 뭐 그런 신장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급격하게 뭐 낙하를 하거나 회전을 하는 경우에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목이나 허리에 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두고 있었는데 그 외에 뭐 시각장애라든지 뭐 이런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재판부에 좀 제시하고 네.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좀 이 사건, 이 사례들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그 에버랜드 쪽에서는 이게 다 제한을 하는 게 우리가 뭐 안 태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안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에버랜드에서 그럼 왜 안전이 우회되느냐라고 하냐면 그들은 좀 예외적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공에서 낙하하는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운행 중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피를 하려면은 시각장애인이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각장애가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이 놀이기구 탔다가 뭐 놀라가지고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산정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근거는 사실은 그 장애인에게는 어떤 좀 뭐 이런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는 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송은 그런 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좀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놀이기구 탈 때 보면 사람들이 놀이기구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탈까 말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타보자, 네. 이렇게 해서 타는데, 사실 보면 이런 태도들은 어쩌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선택권을 좀 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애인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 경우에 그 판단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뭐 이런 취지겠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맞서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저도 놀이기구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떤 서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의 책임도 질 수 있는 게 성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인권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피초대석에서는 국내 첫 시각장애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초대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초대석 듣고 계십니다. 오늘 포피초대석은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죠. 김재왕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는, 그러니까 시신경 위축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뭐 녹내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신경이 많이 죽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한 2003년. 네. 그때였는데, 그 대부분 뭐 시신경 위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시신경이 죽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 뒤에도 계속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한 2009년에는 거의 뭐 이렇게 글씨 같은 거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정도, 요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점점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그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가 거였어요. 좁아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부터 중심으로 이렇게 시야가 계속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시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로는 일반 학교에서 네. 그쵸. 사실은 그 일반 학교에서 다녔고 대학도 다녔고, 요때 알았을 때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진학했을 때쯤 알아서, 그때 뭐 학업은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고 뭐 그랬었죠. 그럼 전공도 뭐 지금 법과 관련된 게 아니었겠네요? 일반 대학 예, 저 전공은 생물학이었어요. 대학에서 전공. 이과 생물학을 했는데 이제 바꾸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 생물학을 하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구나라는 걸 아시고 나서 그러시다 이제 법을 공부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겠네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 가지게 되고 학업을 접고 나서 이렇게 기초제한 훈련 받은 다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음. 이렇게 상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상담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 일 말고 좀 다른 일 해보고 싶다 해서 좀 다른 일을 좀 물색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대학원도 다니고 뭐 장애인 복지도 공부하고 뭐 그러던 차에 로스쿨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뭐 주변 지인이 한번 장애도 있고 뭐 인권위원회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가 돼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들어보니 또 그렇다더라고요. 변호사. 예. 그래서 그냥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게 됐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었던 게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된 부분이 조금은 있었네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일했던 게 사실은 지금 일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때 제가 상담원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상담에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변호사가 돼서 뭐 당사자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러게요. 훨씬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일하면서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들었던 뭐 지식, 네. 뭐 가령 뭐 국가기관 중에서 뭐 노동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니까 지금도 당사자랑 만났을 때 요 문제는 이 부서에 다 문의하면 좀 더 좋다. 뭐 이런 답변도 드릴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떤 친구의 권유,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해볼까라고 해서 2009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네. 법 공부하는 게 사실 뭐 장애든 비장애 누구나에게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학교 생활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은 공부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중도 실명했기 때문에 그 점자로는 공부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주로 스크린 리더 이용해서 소리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스크린 리더로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문서화된 자료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파일로 된, 그래서 뭐 교수님께 뭐 교재 같은 거 뭐 파일로 달라 이렇게 뭐 요구해서 받고, 뭐 시험도 학교에 나는 이렇게 그냥은 볼 수 없으니까 뭐 컴퓨터로 이용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편의 제공 같은 거 요청해서 뭐 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 되게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학교 생활은 되게 즐거웠어요. 이게 이렇게 한 4년 직장 생활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니까 여기 참 좋더라고요. 좋죠. 네, 맞아요. 사실 뭐 공부할 때는 남들보다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 힘든 만큼 또 즐거운 부분들이 학교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부하는 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아까 뭐 스크린 리더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이나 어떤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여전히? 그쵸. 보통은 다른 장애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수험서라고 불리는 그렇겠죠. 특히 과거 이렇게 사법 시험이나 이런 것과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과목별로 이렇게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각자 여러 개의 수험서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책을 골라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 가까워지면 또 이게 요약집이라고 내용들을 또 함축한 뭐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시험에 뭐 객관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문제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런 건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각장애 없는 경우에는 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뭐 밑줄을 친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그렇죠. 이런 표시를 식으로 해주죠. 해서 핵심 내용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또 어려웠고. 맞아요. 녹음을 한다고 녹음 잘 안 듣거든요. 맞아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쵸. 교재 부분 그리고 뭐 어떤 그 지원 아직도 지금도 뭐 장학생 지원 센터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여전히 뭐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네, 개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들으면 더 방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이제 국내 첫 시각장애 변호사라는 타이틀. 네. 저는 첫 장애인 앵커라는 타이틀. 처음이라는 게 뭐 둘 다 처음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사실은 네. 그때는 제가 네. 시험 볼 때만 해도 그 합격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다들 붙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붙고 났을 때는 좋다는 느낌보다는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진 거 이상의 창피하니까. 뭐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사실 합격하니까 사실 좋죠. 뭐 좋죠. 그렇죠. 이걸 뭐 숨길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기왕 어차피 하는 거 처음인 게 사실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된 이후에 시각장애 가진 법률가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배들이 또 나왔을 때 아니 이런 것들 안 돼 있는데 먼저 간 사람이 이런 거 미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좀 좋은 책임감 다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희망을 만드는 법에 대한 함께 단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변호사가 되신 이후에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를 만드시게 되셨습니다. 네.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 희망을 만드는 법을 만든 사람은 모두 6명이었어요. 6명이요? 만난 곳은 민변의 소수자인권위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전업으로 이런 공익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그런 직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그럼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해서 한번 어떻게 그냥 무모하게 만들게 된 거죠. 어떤 공익이 중요하니까요. 공익의 어떤 이익을 하자고 해서 만들게 된 건데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어떤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 뭐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법이 이런 절망을 주는 게 아니고 희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활동이 좀 어떤 수평적이고 많은 사람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활동 자체가 하나의 희망을 만드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활동이 희망을 만드는 어떤 좋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장애 차별 관련된 일들 많이 하신다고 들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 외에 또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권이라고 이게 흔히 얘기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사실 성소수자 문제들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인권 침해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도 있지만 거대 기업, 뭐 회사에서 인권 침해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작업장 감시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인권이 중심이 되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희망을 만드는 법이 오로지 제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어떤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게 되면 사실 돈이나 액수는 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싸우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솔직하시네요. 네, 네. 아까 그 네. 에버랜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 소송이 가지는 공익적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좀 같이 하려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다른 이렇게 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삼성그룹으로부터 일거리를 받고 받아 있거든요. 네, 받고 있고 그러다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쉽지 이 않네요. 에버랜드를 상대로 하는 것 자체가 이 이해관계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변호사 윤리로서 맡아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더라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소액 후원을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의미 있고 어쨌든 감시하는 역할, 네, 예, 예. 또 낮은 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만드는 법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이 관심이 생긴다. 어떻게 후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요?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후원 회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는 www.hopeandlaw.org hopeandlaw.org인데요.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후원 회원 가입을 해주셔도 좋겠고 그냥 포털 검색창에 희망법이라고 검색해도 나오니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법이라고 해도 검색이 되고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의민 움직임들을 많이 주시하시고 같이 연대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네. 모르시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364-1210이에요. 서울 전화군요. 네, 네. 364에 네, 1210 예.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이 그 세계 인권 선언일인데 그래서 1210이고 뭐 364는 국번 서울에 네, 네. 365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국번은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참 30분이라는 시간이 이게 길다면 길고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의 어떤 꿈과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은 그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하는 뭐 장애차별과 싸우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무래도 편견과 마주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면 뭐 안 된다, 뭐 못한다 이런 좀 사람들의 생각을 장애인이면 모두 다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보조할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30분 정도의 시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방송 어떠셨어요? 네. 되게 30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도 뭐 이렇게 세종시도 처음 와봤고 네. 이렇게 방송도 해보니까 뭐 되게 보람도 되고 편안하죠? 네, 좋고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네. 함께 했고요. 또 진솔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 인권적인 부분 또 장애인의 차별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해소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좀 뿌듯하고 네. 이 일들이 많이 알려지길 또 진행자 입장에서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첫 시각장애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피초대석 53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